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울복랑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만 해도 재테크 식물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여름을 하차 힘들어하는 그런 성질 때문에 많은 분들이 키우다가 포기를 했던 그 유명한 품종입니다. 그러나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관리만 잘하면 여름을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날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올 여름에 구입하기보다는 이 관심을 가지다가 가을쯤에 구입을 해가지고 키워보는 것도 꽤 나름 괜찮은 선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울복랑금은 어떻게 키워야지만 예쁘게 키울 수 있고 어떤 증상이 나왔을 때 그 화분은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저한테 와가지고 한 3년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중간중간에 여름에 이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름을 2번 정도 났으니까 아마 올 여름도 어렵지 않게 날 수 있을 겁니다. 이 방울복랑금은 희귀식물입니다. 이 노란빛 이 금이 들어가서 방울복랑금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처음 구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울복랑금을 구입을 할 때는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방울복랑금을 구입해야지만 여름을 어렵지 않게 날 수 있습니다. 간혹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잎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그런 품종들을 구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모양은 예쁘지만 광합성 작용을 못하고 기온이 높아지면 아마 이 줄기들, 이 잎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아주 신기한 게 뭐냐면 줄기만 살아있으면 또 다시 회복을 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작년 여름에 다 떨어졌다가 줄기만 남은 상태로 올 여름, 올 2023년을 마무리했었는데, 지금 2024년도에는 이렇게 건강하게 작은 잎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기온이 몇 번 높았었는데도 이렇게 잘 견디는 걸로 봐서는 올 여름을 또 어렵지 않게 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올해 분갈이를 해줬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더 풍풍 성장을 했을 텐데 분갈이를 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많이 자라진 않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했습니다. 분갈이를 하고 나서 지금 물을 3회 정도 준 상태고요. 중간중간에 이 꽃대가 나와 가지고 꽃대를 잘랐더니 이렇게 작은 생명들이 보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작은 생명들이 보이죠.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꽃대가 생장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장점을 어쩔 수 없이 잘라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대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제거를 해야 자구가, 이렇게 줄기가 성장하기 전에 자구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키우기도 더 수월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요건 자구가 하나가 나오는데, 간혹 금빛잎이 강한 쪽에서 줄기를 자르게 되면 또 올금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요 아랫부분에서 잘라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과 이쪽 높낮이가 다르죠. 이쪽에서 줄기를 한번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번식을 했고요. 이 안쪽에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뿌리가 제대로 이 활착을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기온이 높아지면 얘네들이 이 초록빛 잎이 다 사라지면서 하얀색 잎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기온이 높아지면서 후수 떨어지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80%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물을 과하게 주면 여름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갈이 하다가 줄기를 잘라 가지고 삽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줄기 삽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여러 큰 화분에다가 여러 개를 심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처럼 독립적으로 화분에 심어주는데, 이 독립적 화분에 심어줄 때 너무 큰 화분에 심어주면 여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녹아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화분에 이렇게 다양하게 심어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이 방법도 괜찮고요. 아니면 밭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를
줄기를 잘라가지고 심어도 나름 성공 확률이 높은데, 단 이렇게 노란 잎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는 이렇게 노란빛이 강한 그런 화분에 있는 방울복랑금을 분갈이 할 때는 봄보다는 가을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 줄기를 자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줄기를 자를 때는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쪽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서 잘라주면 수영을 만들어 가기도 좋고, 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노란빛이 강한 잎 부분에 있는 줄기를 자르면 실패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를 자른다 그러면 이 건강한 녹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 지금 이 정도의 녹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방울복랑금을 잘라 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심어 주는 게 좋고요.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성장기에는 뿌리가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내립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에 뿌리를 잘라 가지고 삽목을 한다,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줄기는 여름에 거의 죽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작은 것을 구입해서 여름을 나면 거의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말 방울복랑금이 꼭 키워보고 싶어 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품 이상 정도의 사이즈, 한 요 정도 사이즈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방울복랑금을 구입해서 키우는데, 단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화분보다는 이 뿌리가 어느 정도 화분에 내려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방울복랑금을 구입해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얘네들 잎이 버티지 못합니다. 아마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반점이 생기면서 떨어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강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지금 보면 이쪽 부분에서 화분을 뺐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햇살이 커다란 화분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만큼 강한 햇살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울복랑금은 부드러운 햇살, 직사광선을 피해서 여름을 관리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주기가 궁금하시죠? 물주기, 지금 시기에는 물을 줘도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제 물을 줬습니다. 보면 이렇게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젖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 뿌리가 건강하면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시기에도 잘 버티지만, 단 아마 8월 정도 되면, 7, 8월 정도 되면 얘네들이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줄기가 녹아내립니다. 이 작은 화분들 같은 경우는 더 빠르게 녹아내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는데, 물을 과하게 주면 안 되고요. 물을 줬을 때 찔끔찔끔 주는 게 좋습니다. 한 10% 정도 적게 주고 마른 다음에 또 10% 정도 적게 주고, 아마 이 상태가 7, 8월 정도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월에 저면관수로 충분하게 물을 끌어올릴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